빌런입니다. 이번 리뷰는 구독자님과의 콜라보레이션, 구독자님께 리뷰를 맡겨보았습니다. 리뷰를 먼저 보시고 추후에 시계는 핑계고 편에서 이것을 만들어주신 구독자님과 만나서 조잘조잘 뒷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자실어라고 합니다. 다음엔 어떤 시계 리뷰가 올라올까 기대하던 구독자 중 한 명이었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서 리뷰의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접해본 시계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시계는 당신이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반영하는 제품이라는 말처럼 시계라는 마이너한 취미에 빠져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만의 가치관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리뷰할 브랜드는 투세노, 모델명은 윈드시커입니다. 여러 시계 브랜드를 경험해보는 과정에서 귀속과 방출을 반복하면서 나만의 취향이 생기고 조금씩 애호가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계 애호가들은 필연적으로 한 번쯤은 마이크로 브랜드에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브랜드나 기술력보다 가격과 디자인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던가, 빈티지를 좋아하는데 구할 수가 없다던가, 가격 대비 좋은 빌드 퀄리티를 원한다던가, 애호가들이 간절히 갈구하지만 기성 브랜드에서는 만들어주지 않는 영역, 타 브랜드의 아이코닉이라 건들지 못하는 영역, 기성 브랜드에서 의도적으로 나사를 한두 개씩 빼버리는 행위, 미친 듯한 가격 인상과 물량 조절 때문에 높아진 기존 아이코닉의 가치. 이런 장애물들 앞에서 마이크로 브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 우리가 해줄게. H&M과 아르켓, 바이레도, 이케아, 무민, 볼보, 뱅앤올ufsen.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듯이 시계 어딘가에서 그들만의 공통적인 북유럽풍의 DNA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스위스 메이드 브랜드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달까요? 스트라이프 다이얼, 초침의 모양, 6시의 데이트, 사다리꼴 모양의 인덱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카피캣, 오마주, 독창적인 디자인. 이 시계의 이름은 바람추적자, 윈드시커입니다. 39mm의 사이즈, 10.5mm의 두께, 47mm의 러그 트러그, 러그 20mm, 무게 150g, 10바, 100m 방수. 케이스의 디자인은 평범함과 독특함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분명 실존하는 시계지만 면과 선을 오묘하게 활용하면서 시계가 마치 그래픽 혹은 그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시계의 사이즈에 비해서 베젤은 매우 얇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위상이 깊어요.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하는 르호가 비대해지면서 시계의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는데, 르호에 들어간 브러싱 마감과 인그레이빙, 그리고 일정 수준의 각 덕분에 이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칫 붕 떠 보일 수도 있는 텅 빈 공간을 꽉 차 보이게 만들면서 확실히 디테일이 주는 재미가 있는 시계 같습니다. 시계는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케이스백도 얇고 미드 케이스도 얇고 베젤도 얇아요. 여러분들도 시계를 볼 때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이 하나씩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두께를 좀 광적으로 보는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가 두꺼운 케이스의 무게 때문에 중심을 잃고 흔들려서 시계가 먼저 가고 손목이 따라가는 느낌이 난다거나 밥솥처럼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예뻐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이 시계는 고작 10.5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얇은 두께 하나가 이 시계를 굉장히 달콤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각을 살리는 방식으로, 겉으로 만져지는 부분은 각을 죽이는 방식으로 펫싯을 처리했기 때문에 시계 헤드에 사용된 브러싱 마감과 폴리싱 마감의 퀄리티 자체가 엄청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브러싱된 면과 폴리싱된 모서리의 조합은 마치 만화나 일러스트를 그릴 때의 외곽선 같기도 하고 아이라인을 그려놓은 화장한 얼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다이얼은 입체적입니다. 방사형의 썰레이 다이얼과 팝한 오렌지 컬러의 조합은 밝고 캐주얼하면서 매우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줘요. 아주 화려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의 다이얼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시계의 화려하고 캐주얼한 매력과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살짝 휘어진 세로 줄의 스트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농구공, 지구본, 그리고 카누를 밑에서 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투세노는 이 특이한 패턴을
빈티지 요트의 데크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아쿠아테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찾아봤는데요. 오메가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아쿠아테라의 스트라이프 패턴도 요트의 데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핸즈는 소드 핸즈 디자인입니다. 꿈보다 해몽일지 의도한 디자인일지 모르겠지만 바이킹 소드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6시의 원형 데이트는 다이얼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데 아쿠아테라처럼 별도의 소재를 사용해서 데이트를 마감하진 않았지만 살짝 각을 부여해서 디테일을 살려두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논데이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데이트의 존재 자체가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찍먹, 부먹, 파인애플 피자만큼이나 호불호가 갈린다는 데이트파와 논데이트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런 특징은 브레이슬릿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브러싱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 모서리 부분은 폴리싱으로 교차 마감이 되어 있어서 빛의 각도가 바뀜에 따라 매우 화려하게 반짝입니다. 마이크로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메스티지나 일부 럭셔리 브랜드들에서도 브레이슬릿 퀄리티를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을 고려했을 때 케이스와 일관된 느낌을 주는 디자인 요소와 괜찮은 마감 퀄리티, 브레이슬릿은 만족스럽습니다. 버클은 버터플라이 버클입니다. 개인적으로 튼튼한 접이식 버클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이 시계에는 시계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주는 버터플라이 버클의 선택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의 뒷면은 시스루백으로 되어 있어서 범용 무브먼트 셀리타 SW200-1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 가격대의 마이크로 브랜드 중에서 미오타나 NH35를 넣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41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는 이 무브먼트는 에타 무브먼트의 공급이 중단된 현재로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을 좀 더 담아보자면 저는 끈적이는 착용감과 조금 더 두꺼워지는 두께 때문에 시스루백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단단한 느낌을 주고 두께도 좀 더 얇게 뽑을 수 있는 솔리드백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딜 가나 롤렉스 하는 요즘의 분위기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젠타 열풍이 이제는 조금 지겨운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는 다양한 취향의 애호가들과 특이한 매력을 가진 시계들을 참 많이 구경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림이나 영화 같은 작품을 만들 때 레퍼런스 없이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시계의 디자인도 기존의 레퍼런스를 얼마나 자신들만의 색으로 잘 녹여내어 새로운 것을 빚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괜찮은 품질과 매끄럽고 미니멀한 디테일들에서 오는 북유럽의 미학, 그리고 클래식 요트라는 컨셉에 잘 맞는 신선한 외형까지. 여러분에게 이 시계는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리뷰는 여기까지. 양자시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risk the quietness, take a chance on happiness. I hear it's only an 9-month wait. A man shakes your hand, then